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희의 전자기기를 포렌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은 수사팀의 검찰 연구관을 파견해서 인력 보강에 나서는 등 구속기한인 오는 7일까지 김용희를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김용 측은 현재 검찰의 별건 수사를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어제인 1일 김용 소유의 전자기기를 포렌식했습니다. 김용과 그의 변호인도 이날 검찰에 출석해 포렌식 작업을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당 전자기기는 휴대전화는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수사팀은 김용희가 사용하던 아이폰의 휴대전화를 입수를 했지만 김용 측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용을 구속한 뒤에 거의 매일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김용을 상대로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질문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들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용과 유동규가 지난 2008년 분당지역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대장동 사업을 고리로 해서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2010년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대장동 사업 성공과 이재명 재선을 공동 목표로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남욱 등 대장동 일당들이 유동규를 통해서 이재명 측에 선거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김용 측은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아닌 대장동 사건 조사에 치중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의 출처가 대장동 일당들인 만큼 김용 수사가 대장동 비리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그동안의 수사 흐름과 그 결이 다른 만큼 검찰이 이 별개의 사건을 수사한다는 논리입니다. 김용 측 변호인은 이날 김용을 연일 불러서 조사하고 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용은 10%도 안 된다. 그마저도 최근 언론 보도가 나오니 조금씩 하게 된 것이라며 조사할 부분이 없으니 대장동 사건과 억지로 엮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희가 구속이 된 것은 지난해 유동규로부터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김용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선 자금과 관련한 검찰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인적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은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에 검찰 연구관 3명을 파견했는데 반부패 수사부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김용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는데 대검이 연구관까지 파견했다는 것은 이 사건들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나무기의 폭로로 이 촉발이 된 대장동 그분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나무기는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가 작년 10월 미국에 머물고 있는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천화동인 1호는 나 김만배 거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시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오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그러니까 대장동 그분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김만배가 자신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최근 나무기는 대장동 공판에서 김만배가 대장동 지분 일부가 이재명 측의 지분이라고 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현재 대장동 그분이 누군지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미 검찰이 확보한 정영학의 녹취록과 남욱의 검찰 진술 내용 등에는 천화동인 1호의 소유자가 김만배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나무기는 대장동 배당 수익 4,040억 중 약 25%인 1,007억 원을, 정영하기는 약 16%인 644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대외적으로 김만배의 소유라고 여겨지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부터 3호까지의 배당금 합계는 4,040억에 약 50%에 가까운 1987억 원입니다. 그런데 김만배가 대장동 일당들에게 자신의 지분이 50%가 아니라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측의 지분이라고 한 겁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나머지 37.5%의 지분목 약 1,500억 원이 이재명 측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 1,500억의 주인, 그러니까 대장동 그분이 누구인지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유동규의 입이 열리고 나무기의 입이 열리고 대장동 일당 사이에서 죄수의 딜레마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제 조만간 판도라의 상자가 활짝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과연 그때의 이재명이가 무사할 수 있을지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때문에 이재명이가 이태원 참사를 두고 정쟁을 일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이틀 만에 말을 바꾸고 다시 정쟁에 돌입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대장동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대장동 그분의 이름을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이의 석사 논문이 새삼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재명이는 지방정치 부정부패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이재명이는 이 석사 논문에서 지자체에서는 대장동 게이트 뺨치는 부정부패가 벌어져도 견제할 방도가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는데, 이 지자체장이 축제 또는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설 분야에서 떡고물을 챙기는 것을 이재명이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는데, 개발 사업을 많이 시행하게 되는데 토지개발, 용도 변경, 계획 설계 과정에서 정보 유출과 특혜 등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들 같은데,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상통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아마 석사 논문을 통해서 지자체장이 토지개발과 용도 변경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이 떡고물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하기 이전부터 이미 2005년 석사 논문을 쓸 때부터 지자체장의 비리 수법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는 건데,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참 왠지 묘합니다. 물론 이재명이가 속된 말로 진짜 해먹었는지 안 해먹었는지는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만, 이거 논문 주제가 왠지 의미심장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각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